자, 우리 보험의 특성에 관한 것이 나오죠. 자, 우리 보험의 특성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특성은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겠지만, 가장 기본 특성이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라고 나와 있죠. 자, 물론 예상하기 힘든, 예기치 못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발생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 또 일정의 시기 이런 것들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손실을 집단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해서 본다면, 자, 우리 예기치 못한 손실이다. 자, 일반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불이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저질렀다. 이런 고의적인 손실 부분은 보상을 않겠죠.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한 우리 보상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 고의적이지 아니한 손실은 모두 보상된다는 그런 의미가 예기치 못한 손실이고, 또 그걸 집단화시킨다고 나와 있죠. 자, 손실 집단화입니다. 자, 손실 한데 모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별 위험을 집단 위험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위험들을 모아가지고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킨다. 한번 집단적 위험으로 가겠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기능입니다. 위험을 집단화하기 전에는 각자가 개별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각자 책임질 거죠. 자기만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요. 하지만 손실을 집단화시켜버리면 이제 개별적 위험의 의미를 퇴색하고, 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실제 손실이죠. 평균 손실로 대체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단화시킨단 말의 의미는, 자,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자, 말씀드렸죠. 자, 나의 문제다. 그럴 때 발생하는 실제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집단화가 돼버리면 그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겠죠. 손실이 분산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손실을 우리 실제 손실이라면 이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은 평균 손실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흔히 이야기해서 나만이 발생한 손실이 1000만 원이라면, 자, 우리 집단이 100명이다. 100명씩 우리가 나눠버리면 그 10만 원씩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평균 손실로 대체해버린 거. 이게 이제 손실의 집단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손실 집단할 때 중요한 것은 빈도 또는 손실 규모, 심도라겠죠. 빈도하고 심도 면에서 동종의 손실이거나 또는 위와 비슷한 것이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손실을 집단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동질적 위험에 관한 것을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종의 손실이거나 비슷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손실을 집단화해버리면 보험료 책정이나 또는 일반적인 보상 측면, 보험금 산정하는 것,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손실 집단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보편적으로 동종 또는 그와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시켜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보험의 특성 중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하나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험 특징은, 자,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이 있겠죠. 자, 위험 분담입니다. 자, 보험의 또 하나 특징이 중요한 거죠. 자, 위험을 집단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다시 보면 위험을 서로 분담시키는 위험 분담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자, 우리 개별적 부담하기 힘든 손실이죠. 자, 그것을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나의 문제다. 개별적 위험이 돼버리면 거기서 발생된 손실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집단화된 손실로 가버리면 평균 손실 된다겠죠. 그래서 이때 손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 100명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부담한 것이 1000만 원인데 100명이 서로 분담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나도 이 집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10만 원 부담이면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거. 다시 말해 위험을 분담시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상호 부조관계죠. 이런 게 당사자 간의 자율적 시장 거래를 통해 달성된 보험의 중요한 특징이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시장 거래. 이 말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강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자율적이죠. 그리고 시장 거래. 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단이 1000명이 되거나 또는 10,000명이 되거나 그럴수록 일반적인 분담이 커지죠. 그래서 일종의 서로 분담 비소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주요 논리가 위험 분담 논리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세 번째 보험의 특성은 또 위험을 전가시킨다고 나오죠. 위험 전가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험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위험을 전가시킨다. 전가념을 넘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개인 등이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킨다. 그래서 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나만 낸 게 아니라 우리 동질적 위험을 가진 집단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죠. 우리 보험자는 그 돈을 가지고 사고 발생된 우리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기능 나오죠? 자, 우리 위험 전가 특히 활용되는 것은 심도가 큰 경우입니다. 그죠? 규모가 큰 경우다. 자, 빈도는 작지만 우리 규모가 클 때는 위험 전가를 활용한다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부담 어려운 위험을 보험자에 전가함으로써 개인 기업이 우리 위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한마디로 보험이다. 이런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보험의 특징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나오죠. 자, 보험자는 보상 손실 보상이죠. 자, 실제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것은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을 한정되며 결과적으로 보험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그죠? 한마디로 실손 보상이라는 이야기죠. 자, 보험을 통해서 이득 보면 아니 된다. 이득 금지 원칙이다. 같은 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실손 보상이라고 하는 것, 자, 실손 보상이죠. 중요한 보험의 원칙 중에 하나로서 그 발생된 손실만큼만 보상을 하고 보험 사기와 같은 도덕적 위태를 뚫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도 일종의 우리 보험하고 관계 문제 나와 있죠. 위험의 분담, 정가, 결합 등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계약자 사이에 그 위험을 전가시키죠. 우리 보험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보시고, 자, 보험자는 이런 자들의 위험을 결합시키는 것이죠. 결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자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 소액의 보험료를 매출해서 위험이 결합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합됨을 통해서 위험을 분담시킨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그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험의 분담, 위험의 전가, 위험의 결합. 이게 우리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논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대수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자, 대수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이 말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인 정리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표본이 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이다. 10명 중에서 발생되는 그런 발생 횟수라든가 내지는 우리 빈도라든가 심도를 측정했다는 이야기죠. 이 심도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가지고 이것을 측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어디 가서 정확할 거냐 이 문제죠. 아주 소표본이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 빈도 심도하고 자, 일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된 확률에 접근해 갈 수 있는 확률 산정해 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진다. 이게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또 실험의 수를 많이 할수록 자, 그 결과값은 예측값으로 수렴하는 현상,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 사회적인 용어로서 활용되는 것 중에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도 잘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다라는 이름판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이랄 때 누구를 말할 거냐 이 문제죠. 자기 주변 몇 사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고. 전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 어느 게 더 확률에 가깝죠? 쉽게 말해 자기 집단에 사는 그 10명이 하는 그 행위하고 우리 모든 쉽게 말해 10,000명이 하는 그런 행위하고 어느 게 더 일반적이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이것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평균적 가격으로 산정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보편적인 표현을 쓰는 일반적인 말 접근해 가는 것이고 자기 집단만 하고 나만 그렇거든 일반적은 아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뭐 그냥 이런 말 쓰긴 하지만 대수법칙을 적용해보면 당연히 이 수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적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험 사업을 운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 것도 우리 보험의 특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